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HLB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HLB가 금일 2.85% 하락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 상황이 막판에 빠졌기 때문에 HLB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금일 또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또 막판에 흘러내리는 모습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HLB가 떨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HLB가 이제 고점이 129,000원이고요. 최근 저점이 4만원대 인근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88,600원으로 한 중간 지점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이 중간 지점이라는 것은 고가에 매수한 사람들이 팔 수도 있고 저가에 매수한 사람들이 팔 수도 있는 딱 중간 지점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강력한 이슈가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 HLB는 이제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시판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1이 나와서 이제 잭팟이 터진다, 이런 느낌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데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이 결국에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달 정도에 클래스 1인지 2인지 발표가 날 예정이지만 그 내용이 클래스 2일 경우 최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1일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시판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HLB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오 대장주가 될 만한 신약에 대해서 시판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HLB도 굉장히 좋지만 HLB의 다른 주식들이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일은 HLB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LB FDA 허가 도전. CRL 수정 4개월 만에 FDA에 간암신약 심사 서류를 재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FDA는 추가적인 보완 요청 없이 모든 서류를 취합해 제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와 파트너사 항서제약이 지난 20일 FDA 간암치료제 허가를 위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FDA는 앞으로 한 달 내 심사 기간을 정해 회사에 통보하게 되는데요.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월 중에 클래스 1인지 2인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호재가 될 것인지 최대 악재가 될 것인지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DA의 판단 기준에 따라 클래스 1일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클래스 2일 경우 6개월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제출 서류가 클래스 1으로 분류되면 11월 20일, 클래스 2로 분류되면 내년 3월 20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임상 데이터와 리보세라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데 따라 병용약제인 캄렐리주맘의 CMC 통과가 관건입니다. CMC는 FDA가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지만 임상을 다시 해야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자료 보완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FDA가 항서제약 CMC 공정을 재실사할 것인지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이 기준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클래스 2는 FDA가 재실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실사를 한다, 클래스 2가 되기 때문에 내년 중에 시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재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기 때문에 캄렐리주맘 리보세라닙 재신청이 클래스 1으로 분류될 경우 허가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상을 조금 해보면 10월 중에 클래스 1 이슈가 터지면 거의 성공이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 FDA가 클래스 2로 심사하면 항서제약 캄렐리주맘 공장에 대한 재실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규제 당국이 직접 보안 사항을 적절히 조치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2로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심사 일정도 더 길어지는데요.
클래스 2일 경우 재제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연내 허가 여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또 내년이 됐다고 해서 10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FDA 품목 허가 과정에서 CRA를 받은 신약 중 CMC 이슈가 절반에 달할 만큼 FDA가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CMC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관련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신약 허가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HLB는 그간 CRA를 받은 신약의 92%가 결국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재심사 과정에서 추가 CRA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데요. 실제 FDA 허가 과정에서 수차례 CRA를 받은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수차례 CRA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1일 경우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지만 클래스 2일 경우 어려운 과정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허가 레코드가 충분치 않은 신생 기업일수록 단번에 FDA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 더욱 엄격한 심사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재제출 서류에 3상 임상시험의 추가 14개월 추적 관찰 데이터가 포함되면서 심사에 더 많은 검토 시간이 필요한 만큼 클래스 2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FDA가 실사를 나올 가능성에도 대비해 미리 대응안을 마련해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FDA 출신의 CMC 전문 인력을 영입해 모의 실사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미국 내 정치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강화하는 대중국 제재, 대선 결과에 따른 주요 정부기관 수장 교체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데요.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심사 기조나 방향성이 달라질 우려는 있습니다. 과거 캄렐리주맘과 비슷한 사례를 겪었던 중국산 PD-1 면역항암제로는 토리팔리맘이 있습니다. FDA로부터 제조시설 문제를 지적받아 허가가 거절됐습니다. 토리팔리맘의 경우 2021년 첫 품목 허가를 신청해 CRL과 실사 지연 등을 거치면서 약 2년 6개월 만에 품목 허가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HLB 관계자는 보안 지적을 받은 부분을 수차례 실험으로 검증해 입증했으며 실사 가능성에도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며 FDA와의 미팅 과정에서 중국산 의약품을 배척한다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중국 견제 기조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HLB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HLB가 조정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7만원대 구간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고요. 10월 이슈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고 한 번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이내로 FDA에서 클래스 1인지 2인지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HLB 측에서 공시를 올리게 됐을 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지 아니면 최대 악재로 작용할 것인지는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